안녕하십니까. 상권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대학가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가 상권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2만 명 수준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기본 배우 수요로 두고 소비 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를 주 타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F&B, 패션, 기타 유행 아이템 등의 다양한 업종과 궁합이 잘 맞는 상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가 상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을 원하는 장소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대학가 상권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창업을 하거나 상가 투자를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대학가 상권의 특징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대학 상권의 이해도를 같이 높여보고자 합니다. 대학 상권이 방학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계절학기나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가 있어서 방학 기간에도 매출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동산도 가끔 보이기는 한데 학기 중과 방학 기간의 매출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매출 추이를 보이는 업종이 많을 겁니다. 1학기에 속하는 3월부터 6월, 2학기에 속하는 9월부터 10월 이 구간이 매출적으로는 가장 높은 성수기 구간일 것이고 여름방학 기간은 5월 매출액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오차 범위에 있을 것이고 가장 비수기인 기간은 2학기의 후반과 겨울방학 기간은 11월부터 2월까지의 구간이죠. 그런데 이 계절 일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서도 요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하는 예비 창업자나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일 변화에 따른 매출 추이를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에서 많게는 15%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많게는 50% 수준까지도 매출이 하락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계절 지수와 요일 지수를 통해서 우리는 대학가 상권이 매출이 낮게 나오는 시기를 지금 알아봤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 날짜로 환산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1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의 수는 104개에서 106개 수준이고요. 주말을 제외한 주중만을 셈한다고 했을 때 여름방학은 44일, 그리고 겨울방학은 43일 정도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합치게 되면 대략 193일이죠. 여기서 공휴일,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나 추석 이런 날짜들은 일단은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1년 중에 무려 52.8%의 구간이 매출이 저조하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의 시간이 평균 매출에 못 미치는 수익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업종과 상권의 차이로 이 부분은 적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는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문제는 상가의 임차료, 권리금은 보통 학기 중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대학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봄, 가을에 벌어서 겨울을 버틴다. 대학가 상권은 창업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상권임에는 분명합니다. 계절 변화에 따른 매출 추이, 요일 변화에 따른 매출 추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학가 상권의 장점인 20대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만 낙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수익이 정상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상 매출액에 큰 오차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수기에 바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기 시즌에 적정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데이터를 좀 더 말씀드려볼게요. 100만 원의 평균 매출이 나오는 매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요일별 지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학가 상권에서 투자와 창업을 하실 때는 두 가지를 유의하시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계절 지수와 요일 지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계절의 변화 및 요일 변화에 따른 매출 추이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예상 수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학가 상권이 대학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대학 상권에 대한 투자 여부를 생각할 때 대학교 자체만을 바라보는 분이 많은데 실제 대학 상권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규모만을 가지고 대학가 상권의 어떤 급지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대학교 재학생 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자료는 17년도 기준 자료로 최신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재학생 수의 추세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익대가 재학생 수로만 보면 12위 수준인데 홍대 상권의 매출 포텐셜이 혹시 12위 수준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대학가 상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대학교 규모, 즉 학생 수고, 다른 하나는 학교 주변의 상권, 뭐 주거일 수도 있고 역세일 수도 있고 쇼핑 상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명지대학교와 한국외대 상권을 한번 예시로 볼까요? 지도로만 본다 하더라도 대학교, 주거상권, 상업상권 등의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시죠? 대학가 상권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는 상권은 재학생의 수가 많은 상권이 아니라 외부 상권의 요소가 얼마나 대학교 상권과 밀접하게 융화가 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즉 대학생만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보다는 주말, 방학 중에 비수기 기간에도 어느 정도의 인근 주거민이나 외부 방문객의 유입이 가능한 상권이 오히려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보다 입지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상명대학교 상권을 예시로 볼까요? 단순 재학생 수로만 한국 외대와 비교를 하면은 75% 수준의 상권 활성화율이 나와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더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대학교 외의 외부 상권의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검정 교차로에서 학교 정문까지가 가파른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권의 경우에는 외부 상권의 유입을 생각하기보다는 대학생들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문 인근이 가장 좋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부 상권과 외부 상권을 합쳐서 전체 상권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학가 상권이 아니라 주거 상권이나 오피스 상권, 심지어는 특수 상권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면은 상권 내 일입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부와 외부를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상권 내 일입지가 보인다. 잊지 마시고요. 한번 투자를 하실 때, 창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분류해서 꼭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면 보이고 보이면 돈이 되는 상권의 비밀이었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